문법 네 번째 시간, 오늘 관계연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체언, 용언, 수식언 저번 시간까지 해서 총 9개 중에 이제 7개의 품사를 했어요. 이제 오늘 남은 관계연의 조사, 물론 조사의 종류를 쌤이 일단 보여줄 거지만, 그리고 뒤에 독립언에 있는 감탄사까지 하면 모든 품사가 끝나요. 이제 끝까지 계속 잘 집중해 주시고, 관계어는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인지 바로 보여주고 있죠.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관계를 정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조사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제각각 조금 기능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 같은 경우에는 체언을 대등한 자격으로 접속, 즉 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자격이라는 것들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문법적 관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보조사는 이 자격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결국 이 조사들 3가지의 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은 문법적인 관계, 즉 문법적인 자격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격조사부터 먼저 볼 건데요. 격조사가 문장 성분의 자격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문장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첫 시간에 체언할 때 체언이 몸통의 기능을 한다, 중요한 기능, 주인의 기능을 한다 하면서 필수 성분은 쌤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주어, 그리고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요 4가지를 주성분,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관형어, 부사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쌤이 수식언 할 때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독립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문장 성분의 개수는 총 7개. 7개의 문장 성분을 우리가 품사 이제 수업 끝나면 형태소까지 배운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거든요. 요 7개의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뭐가? 격조사가. 그러면 이 격조사는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는 문법적인 자격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격조사의 개수도 똑같겠죠. 그죠? 7개. 이제부터 7개의 격조사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주격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주라는, 주인을 의미하는, 즉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나 혹은 가, 그 다음에 이나 가를 높이는 깨서, 그리고 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주격조사를 이가 정도로만 많이 공부를 하는데 기출됐던 문제 중에 요 에서가 들어간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이때까지. 요 에서가 뒤에 가서 이제 배우는 부사격 조사로 주로 많이 활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 어떤 집단이 주어가 될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개최한 주체가 학교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때 학교 뒤에 붙어 있는 에서가 학교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목적격 조사도 있어요. 목적격 조사는 말 그대로 다 같은 방식이에요. 문장에서 그 단어를 목적어로 만들어 주겠죠. 목적어의 자격을 주겠죠. 목적격 조사는 요거밖에 없어요. 을 혹은 를. 받침이 있는 말은 을을 쓰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말은 를을 쓰면 되겠죠. 수박을, 사과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깐 설명을 좀 할 게 있는데, 이, 가 또는 을, 를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형태 이렇게 불러요. 이 형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게 왜 이 형태라고 부르냐 하면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형태가 다르다. 형태가 다르죠. 생긴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들이 조사니까 단어죠.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기능은 똑같죠. 수박을 했을 때의 그 을의 기능과 의미나 를 했을 때의 의미나 기능이 똑같은데 단지 형태만 다르다 해서 요런 쌍을, 요런 짝을 이 형태라고 불러요. 물론 이 형태의 종류에도 뭐 의문론적 이 형태도 있고 형태론적 이 형태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의문론적 이 형태고요. 이렇게 앞쪽에 나오는 의문 환경,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해요. 뒤에 가면 이제 기출 문제 다루면서 또 만날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서술격 조사가 있어요. 서술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당연히 서술어를 만들어 주겠죠, 그죠? 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다라고 하거든요. 얘는 다른 격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이 좀 있긴 한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용언 배울 때 활용의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죠? 어간 뒤에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 뒤에 그때 쌤이 이제 나무로 설명을 했었죠. 나무 줄기처럼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는 어간이란 것이 있고 거기에 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습을 바꾸는 어미들이 결합해서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쓰이는 것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큰일 나요. 근데 이다도 마치 그런 용언과 같은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영화 중에 나는 전설이다 라는 좀비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전설이다 할 수도 있지만 전설이니, 전설이고, 전설이네, 전설일까? 이렇게 마치 요까지 어간이고 요 뒤에는 어민 것처럼, 그죠?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마치 용언처럼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쌤이 왜 활용하는 듯한이라고 하냐 하면 얘가 만약에 진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용언에 집어넣겠죠, 그죠? 근데 용언에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활용은 아니에요. 활용은 엄밀히 말하면 활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 우리 품사 분류할 때 그 단어의 의미, 그 단어의 기능, 그리고 그 단어의 형태,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능이나 의미는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형태는 이때까지 쌤이 얘기 안 했죠. 그죠? 왜 안 했느냐? 앞에 배웠던 용언이랑 요거까지 해야 가변어가 완성이 돼요. 즉 동사형용사, 다양한 어미를 붙여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사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요 세 가지를 가변어, 나머지는 전부 다 불변어겠죠,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격조사. 복격조사는 마찬가지로 보어의 자격을 주겠죠. 보어. 그 문장 성분들 중에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보어인데 사실 이 보어는 어려워할 건 없어요. 근데 기억을 잘 안 해서 그래요. 보어를. 보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보충한다, 뜻을 보충해준다, 의미를 더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보충이란 말은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죠. 그죠? 10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10시간 가득 채웠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한다라고는 말하지만, 즉 보충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어는 이미 어떤 불완전한 상태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상태의 말이 어떤 거냐? 다행스럽게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되다나 혹은 아니다. 되다나 아니다를 서술어로 사용하는 문장에서 쌤이 예를 잠깐 들어보면 주어로 또 준성이를 쓸게요. 준성이가 서술어를 그대로 뭐 되었다 이렇게 써볼게요. 혹은 아니다도 마찬가지겠죠. 이 두 가지의 서술어를 썼을 때 이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 혹은 상태나 성질, 그리고 주어가 어떤 대상인지 이걸 설명해 줘야 하는데 준성이가 되었다 하면 무엇이 되었는지, 즉 이 되었다가 주어를 완전하게 설명을 못 해주죠.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상태인 되다나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에게는 그걸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보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준성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라든지, 혹은 준성이가 여자가 아니다라든지. 복격조사는 이, 가 두 가지예요. 주격조사랑 모양이 똑같죠. 항상 문법 문제에서 쌤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품사의 통용처럼 이렇게 형태가 똑같지만 그 성질이 다른 것들, 형태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아는 문장까지 배우고 나면 주격조사, 그 다음에 복격조사, 주어 보어겠죠. 그리고 아는 문장 중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까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넣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복격조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예요. 관형격조사는 다행스럽게도 또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위에처럼 관형어의 자격을 주겠죠, 그죠?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의 하나, 그렇죠? 나의 꿈이라든지 뭐 너의 소원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꿈이나 소원은 명사, 그죠? 앞에 있는 나의나 너의는 그 명사,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격조사를 설명을 하면 문장 성분도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 성분을 이 격조사들이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성분을 혹시 문장 성분에 대한 기억이 좀 희미해져 있더라도 이 격조사를 배우면서 문장 성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예요. 부사격조사는 위에와 마찬가지로 무슨 문장 성분? 그렇죠? 부사어의 문장 성분, 즉 부사어의 자격을 준다. 부사격조사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쌤이 항상 강조를 해요. 부사격조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워두자. 위에 별로 외울 거 많이 없잖아요. 한 개씩, 뭐 두 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부사격조사는 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에나 혹은 에서나 에게, 으로, 보다, 서러, 요 6개는, 이 6개의 부사격조사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6개 외울 수 있어요.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뒤에 가서 문장 성분 할 때 이 문장 성분이 뭐지? 쌤이 저번 시간에 수식어 할 때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부사어로 쓸 때도 있고 관형으로 쓸 때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할 수 있게 해줘요, 얘네들이. 항상 헷갈리는 건 관형사 부사, 관형어 부사어, 관형절 부사절,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 부사어들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부사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사격조사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격조사는 100%예요, 100%. 이 말은 건 뭐냐면 주격조사 얘네들이 붙었어. 이다가 붙었다, 을을이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100% 이 문장 성분을 만들어줘요. 이 문장 성분을. 뒤에서 배우는 이제 보조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외워놓으면 문장 성분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문법 요소 중에 높임 표현을 할 때에도 객체 높임법 이렇게 골라봐라, 주체 높임 찾아봐라 할 때 주격조사랑 부사격조사를 잘 알고 있으면, 목적격조사를 알고 있으면 주체 객체를 금방 찾아내요. 주체는 주어고 객체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니까 금방 찾을 수 있다. 꼭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또 이제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혹격조사라는 게 있는데, 얘도 이름을 좀 이때까지 이렇게 쭉 공통적으로 통일한 것처럼 뭐 독립격조사 이렇게 붙여주면 참 외우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혹격조사라고 붙어서 얘는 독립어의 자격을 줘요. 독립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문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즉 이 문법적인 관계를 따지고 있는 중인데 이 문법적인 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쓴다라는 뜻이거든요. 혹격조사에 어떤 게 있냐면 야라든가, 이 호라는 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를 호자거든요. 야라고 이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근데 얘는 감탄사고, 혹은 여라든지 혹은 아 같은 걸 써요. 이런 게 이제 혹격조사예요. 예를 들면 준성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쉼표를 찍고요. 독립적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찍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런 거 이 호격조사는 워낙 모양이 좀 눈에 잘 띄니까 그러면 준성안은 이 호격조사 때문에 독립어가 되는 거죠. 독립어. 격조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격조사가 문장 성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수능 5문제 중에 이때까지 출제된 그 단원별 문제들 그 분포를 좀 보면 뭐 의문, 그다음에 단어, 문장, 국어사, 그다음에 사전, 단어의 의미관계, 문법 요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 단어랑 문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단어하고 있죠. 근데 얘는 전부 다 문장 성분이죠. 즉 단어와 문장 성분을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격조사들이기 때문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성분 자격을 주는 격조사들을 쭉 했었고 총 7개 맞죠? 그죠? 7개.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인데 보조사 이렇게 칸이 칠판에 이제 판사하는 칸이 조금 빽빽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일시정지 좀 해가면서 필기를 하시고 쌤이 이렇게 잘 못 지워요. 중간에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고정된 화면 내에서 쌤은 어떻게든 다 채워서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보자는 우리가 보호할 때 보자랑 똑같아요. 의미를 더한다. 그죠? 의미를 더하는,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를 말한다. 얘네들은 격조사처럼 문장의 어떤 문법적인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의미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조사들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보조사들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뭐 주격조사, 준성이가 뭐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준성이 대통령이 되었다. 뭐 준성이가 밥을 먹는다 하지만 준성이가 밥 먹는다. 이렇게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같은 거는 생략할 수 있는데 보조사는 어떤 의미를 더하는 것이 얘네들의 존재 목적인데 얘네들을 생략하는 순간 그 의미를 알아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생략을 못한다. 생략이 되는 경우가 없다. 대표적인 보조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은이나 는. 아까 쌤이 이렇게 표시했던 것처럼 얘도 뭐다? 이 형태겠죠. 그죠? 혹은 도, 만, 뭐 조차, 뭐 같이 이건 이 형태가 아니지만 뜻이 비슷해서 쌤이 이렇게 같이 묶은 거예요. 마저라든지 은 혹은 는 커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은커녕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예요. 하나의 단어예요. 띄었으면 안 되죠. 그죠? 밖에 이런 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밖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사로 쓰이고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라는 것이 하나의 보조사로 쓰인 것인지 그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느냐, 문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등등등 보조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의미들을 각각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면 은느는 주로 대조의 의미를 더하고요. 도는 공통의 의미, 역시의 의미라고도 해요. 만은 단독의 의미. 쌤이 이렇게 쓰지만 머릿속에 지금 예문을 떠올려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조차나 마저 같은 경우는 뭐 극한의 의미 혹은 뭐 이걸 누가 추종의 의미라고 하기도 해요. 맨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느낌 이런 거죠. 은커녕은 뭐 물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쓰죠. 그것은 물론, 뭐 그것은커녕, 그죠? 뭐 이게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의미 둘 다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뭐 밖에는 이것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독의 여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외우느냐? 외우지 않아요. 이걸 다 외우면서 공부를 하면 얘네들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외운 걸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피곤하고 대부분의 문법 문제들은 보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대부분 풀어내니까 쌤이 꼭 외우라고 했던 것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외우는 거고 꼭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지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외우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쌤이 예문을 지금 좀 들어볼게요. 쌤 이름을 써서 서술어를 뭘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테 좀 욕을 덜 먹는 걸로 하려고
주영이가 참 착하다. 이런 아주 짧은 문장. 주어, 뒤에 서술어, 그 다음에 뒤에 착하다의 의미를 재현하는 부사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쌤이 조사만 바꿔볼게요. 조사만.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주영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주영이는 할 수도 있고, 주영이도 할 수도 있고요. 만 할 수도 있겠죠. 뭐 조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등등등. 이 주격조사 가 자리에 이런 보조사들을 한번 넣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주영이가 참 착하다 그러면 일단 이 문장부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쌤 전화가 착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쌤, 주영이 둘 중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이 문장을 말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 일단 뭐 쌤이 착한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지만 요 밑에 것들이 제각각 좀 기분이 좋고 나쁨이 달라져요. 주영이는 참 착하다 그러면은 쌤 아까 뭐라 그랬죠?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착하지 않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뜻을 더하니까 내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나는 안 착하다는 건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주영이도 착하다 그러면 나도 옆에서 듣고 있는 내가 나도 역시 착하다는 뜻인가? 기분이 좀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영이만 착하다 그러면 단독이에요, 단독. 착한 사람은 주영이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안 착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기분이 아주 나쁘겠죠. 그 다음에 주영이조차 참 착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별로 뭐 기분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 왜? 다 착한데 내가 꼴찌로 착한 느낌이 들어. 내가 극한의 느낌, 맨 마지막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내가 착한 사람들 쫓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즉 주어도 똑같고 부사어도 똑같고 서술어도 똑같은데 여기에 쓰인 조사들, 보조사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막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쌤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의미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보조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없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접속조사인데, 우리 접속조사와 같은 말을 저번 시간에 비슷한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접속부사라고 본 적이 있죠, 그죠? 뭐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접속부사가 된다고. 접속조사도 하는 일은 같아요.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준다, 그죠? 이어주는 기능이 똑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와나 과, 그 다음에 무엇, 랑, 여기 이제 이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 하고, 무엇이며, 뭐 이런 등등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마찬가지예요. 주영이랑 준성이를 넣어보면 주영이와 준성이, 주영이랑 준성이, 주영이하고 준성이, 주영이며 준성이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조사들. 근데 접속조사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한 개가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아니냐면 이제 기출도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이 와, 과 때문에. 이 와, 과가 쌤이 앞에서 말했던 이 부사격 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부사격 조사 수가 굉장히 많다고. 모양이 똑같으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모양이 똑같으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 문장에서 네가 이게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건지 접속 조사로 쓰인 건지 구분할 수 있어 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접속 조사는 대등하게 그 대상을 이어주니까 그 대등한 대상이 만약에 주어가 된다면 그 주어들은 서로 대등하게 서술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로 만들기 때문에 그 한 대상만 부사어가 되는 것이지 다른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쌤이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줄게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수능 수준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 깊이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견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철수와 선거철인데 철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나는 철수와 싸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지금 와가 쓰였어요, 그죠? 여기도 와가 쓰였고, 그죠?
만약에 이게 접속조사와라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접속조사와라면 철수와 영희가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가. 그러면 이제 중의적 문장이 되어버려요. 철수가 결혼을 했다. 영희가 결혼을 했다. 즉, 이 주어들이 뒤에 있는 서술어를 둘 다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얘는 접속조사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사격조사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뭐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공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동의 의미라는 건 함께의 의미거든요. 함께.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쌍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철수와 싸웠다 했을 때 싸웠다, 싸우다 같은 이런 용어들을 뭐 문법적으로는 대칭 용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 용어를 알 필요는 없고요. 쉽게 설명하면 주어가 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싸움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고장난명이라고.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 손바닥 하나로 소리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소리 낼 수 있잖아요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와 철수가 싸웠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대칭 용언이기 때문에 싸우는 대상이 이 둘이라고 보고, 그렇죠? 이 둘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얘네 둘은 어떻게 되겠죠? 싸우는 두 주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겠고, 그렇죠? 대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게 어순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철수가 싸웠다. 이렇게 됐을 때도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영희가 있어요. 내가 일단 영희랑 싸우기 시작했어. 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니는 이러면서, 네 얼굴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영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막 거의 지게 생겼어. 내 얼굴이 더 못생긴 것처럼 막 돼가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의 가장 절친인 철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영희를 막 공격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 나와 철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로. 그죠? 나와 철수가 하나가 되고 영희가 이 싸우는 다른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이걸 옛날에 기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하면, 나와 너는 다르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앞으로 떼내 가지고 네가 혹은 너는 나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한데, 일부러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얘가 이제 부사격 조사 완지, 접속 조사 완지 한번 구분해봐라 이렇게 일부러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주어를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고, 아닌데 너는 나와 다르다 할 때는 이 비교의 의미인데, 그래서 얘는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단 접속 조사와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와가 서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대등한 대상을 이어주는 건지 아니면 뭐 비교 또는 함께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관계형 조사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격조사, 문장 성분과 직결되는 이 격조사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독립원 이제 감탄사만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감탄사 짧으니까 금방 하고, 쌤이 이제 품사 전체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쌤이 예전에 말했던 품사 다 끝내고 한다던 그 품사의 통용, 그 문제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